네, 안녕하세요. 헬스래퍼 찬입니다. 네, 오늘은 보행 패턴과 그리고 보행 패턴의 응용 동작인 런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번외적인 그런 얘기로 이제 통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통증이 오거나 뭐 그러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부상을 안 당하기 위해선 준비 운동을 잘 하셔야 되는데 준비 운동도 이 날씨가 추울 때와 이제 더울 때 그런 체온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잘 수축과 이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일단은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근육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대통이 있고, 그 다음에 건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통, 뼈가 아픈 통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경통, 이렇게 통증이 5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증을 너무 참고서 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뇌가 그 통증에 대해서 계속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쉽게 말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아프지 않아도, 그리고 아니면 조금만 아파도 통증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게 어떤 거랑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팔이 있었는데 팔이 잘렸어요. 팔이 잘렸는데 그 뇌에서는 이 팔이 잘린 거를 의식하지 못하고 이 팔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 논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통증이 있을 때에는 진통제를 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 통증을 계속 안고서 좋아지겠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통증이 있을 때는 그게 너무 지속된다 그럴 때에는 진통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계속 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아프지 않아도, 아니면 조금만 아파도 그 계속 통증이 느껴지는 그런 뇌 신호가 됨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육통인데요. 이제 근육에 대해서 자, 근육은 말 그대로 근육이죠. 그 다음에 뼈하고 뼈를 연결해 주는 건 인대, 그리고 근육과 뼈를 연결해 주는 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 뼈는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이두근이 아파요. 근데 이두근이 아픈데 통증이 나는 부위를 정확하게 잘 생각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두근을 이렇게 눌러봤는데 아파요. 근데 이두근에도 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이라는 게 있죠. 건이라는 게 있는데 건염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근육 통증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근육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가 건이고 어디가 근육인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실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근육과 뼈와 가까운 부분, 좀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근육과 뼈와 가까운 부분, 쉽게 말해서 몸에서 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통증이 느껴진다. 그랬을 때는 이제 근육에 대한 통증이고요. 뼈하고 가까워져 있는 부분, 뼈하고 가까워져 있는데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건에 대한 통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인대는 뼈하고 뼈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인대가 늘어날 때, 예를 들어서 발목 같은 경우, 우리 무릎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에서
십자인대 같은 경우 이제 무릎을 이제 굽힐 때 이제 인대가 늘어나면서 아픈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그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뼈의 통증은 뼈는 압력이 가해질 때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무릎을 폈어요. 무릎을 폈는데 서서 무릎을 폈는데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죠. 압력이 가해졌을 때 그때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관절, 뼈가 그 염증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통이죠. 신경통은 우리가 이제 척추로 따지면은 척추, 추간판, 충간판 하나씩 다 관할하고 있는 그런 신체 부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스크, 요즘 많으시죠? 요통 많은데 다리가 저리거나 다리가 아픈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아니면 목이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팔이 저리거나 팔이 아파오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신경통, 신경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척추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추간판이 이제 과사용되면서 계속 이런 작용들을 계속하면서 디스크라는 부분이 나가면서 이제 신경을 눌러서 우리 몸에 이제 면역 체계가 발달되면서 여기가 붓거나 그러면서 신경을 계속 누르게 되면서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몸의 통증에 대해서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의 통증으로는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목 같은 경우 인대가 이렇게 있는데 인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늘어났을 때 여기가 아팠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기는 인대가 늘어났지만 이 부분에서는 뼈에 압력이 생겼죠. 뼈에 압력이 생김으로 해서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통증으로 분류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인대 같은 경우는 조금 움직일 때, 이 관절이 늘어날 때, 관절이 이게 벌어질 때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은 내 인대가 지금 염증이 생겼구나, 내 인대가 다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서 약간 눌렀을 때나 뭐 압력을 가했을 때 아파온다. 그러면은 내 뼈에 문제가 있구나, 뼈에 염증이 생기거나 뼈가 지금 다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에 대한 부분에서는 신경에 대한 트링커 포인트는 어떻게 한 가지로 구분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죠. 통증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한 군데에 대한 통증보다도 전체적인 이런 통증이 많이 나오게 생겨요. 네, 그런 부분에서 통증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행 패턴에서 걸을 때 이렇게 해서 앞으로 걷고 이제 발을 앞으로 하고 뒤로 하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발을 걸을 때 과연 런지라는 운동은 이런 외측 관근과 그리고 엉덩이 근육의 주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왜 런지와 보행 패턴과 연관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걸을 때 뒤꿈치가 땅에 닿죠. 뒤꿈치가 땅에 닿았을 때 이때 엉덩이가 활성화됩니다. 이때 엉덩이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바닥에 닿죠. 이때는 대퇴부가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끝에 가서 그 다음에 여기 딱 섰죠. 서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뼈로 버텨주는 거예요. 뼈의 압력으로, 우리 뼈는 압력이 강하거든요. 뼈의 압력으로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을 이제 앞으로 나가서 뒤꿈치를 들고 밀 때 엉덩이가 또 활성화됩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러닝머신 천천히 걷거나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걷죠. 그렇게 걸을 때에는 종아리 근육이 주로 사용돼요. 쉽게 말해서 속도가 느리면요
종아리 근육이 많이 사용돼서 종아리의 운동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 오래 걷거나 러닝머신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래 걷거나 이제 뭐 그러면은 종아리가 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종아리 알이 어떻게 왜 이렇게 커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러닝머신을 그냥 천천히 걷게 되면은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큰 근육이 사용되지 않고 종아리의 근육으로 거의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런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에는 파워워킹 좀 빠른 걸음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가벼운 달리기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절이라든지 여러 부분도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천천히 걸을 때는 일단 그냥 천천히 보행 속도로 걸을 때에는 주로 엉덩이나 허벅다리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종아리로 걷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아리가 발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성분들 러닝머신 하실 때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운동을 처음 하시거나 러닝머신도 상당히 처음 운동을 할 때는 힘든 운동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천천히 걷다기보다도 약간 인클라인을 하신다거나 인클라인을 해서 전체적인 근육을 좀 쓰는 그런 방법들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속도가 적응이 됐을 때에는 보행 패턴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약간 속도가 있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아니면은 러닝머신을 이용하시기보다도 사이클이나 아니면 스태퍼라는 그런 운동기구를 이용하셔도 그게 더 큰 근육을 사용하는데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런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꿈치가 닿았을 때 엉덩이가 활성화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뒤꿈치가 닿았어요. 그러면 런지 동작 어떻게 하죠? 네, 발을 뒤로 하고 무릎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엉덩이가 내려갑니다. 네,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 그 다음 그대로 일어나죠. 이거는 이제 신장성 운동이 되는 거죠. 엉덩이를 늘려주는 그런 늘리면서 운동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작용하면서 다리 뒷근육이라든지 허벅다리 근육도 같이 그 신장성 늘어나는 운동이 되는데 자 이때 처음에 런지를 하실 때나 보행 패턴을 익힐 때에는 그냥 제자리에서 런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백스텝 런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프론트 런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걸으면서 하는 워킹 런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엉덩이 근육을 많이 최대 이완과 최대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워킹 런지가 좋긴 해요. 하지만 일단은 내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 그리고 대퇴부 운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선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운동을 처음 하거나 그리고 현대인의 그런 신체 특성상 오랜 자식 생활과 그리고 근육이 많이 단축되어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은 그냥 제자리에서 런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 동작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발을 앞으로 한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뒤꿈치가 닿죠. 그럼 뒤꿈치에 닿음으로 해서 그대로 엉덩이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 엉덩이를 잘 이완시켜서 운동하시는 게 필요하신 거예요. 이때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은 허벅다리, 무릎이라든지 허벅다리 앞쪽 근육으로 많이 운동하게 되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 엉덩이를 아래로 내린다 생각하면서 내 엉덩이를 쭉 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의 폭인데요. 발의 폭인데 이 부분에서 많이들 간과하시는 부분이 발을 이렇게 좁게 잡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중심 잡기도 어렵죠. 그리고 무릎의 실관절이 바깥쪽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내 골반보다는 넓게 이 폭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뒤의 폭은 앞발은 기역자, 그 다음에 니은자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양쪽 무릎을 잘 쓰시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양쪽 무릎을 잘 써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뒤꿈치가 이렇게 잘 안 뜨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 보행 패턴이 잘못돼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걸을 때 이 앞꿈치를 들어서 하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어색하고 상당히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런지를 하실 때 뒤꿈치를 최대한 잘 들으셔가지고 최대한 들어가지고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요. 뒤꿈치를 드는 이유는 또 무게중심축을 앞으로 가기 위해서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내 앞다리에 이제 하중이 실은 상태로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아래로. 자, 이렇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되도록이면 종아리가 땅하고 수직을 유지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 상체를 반듯하게 핀 다음에 그대로 제자리로 내려간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내 엉덩이를 이완시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꿈치에 발을 잘 들어가지고 양쪽 무릎을 써서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이제 스쿼트에 대한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처음 운동을 하거나 이제 스쿼트를 잘하고 싶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데드리프트도 양손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 발로 그리고 한 손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우리 몸은 그렇게 양팔이 묶이거나 양다리가 묶여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되는 몸이 아니고, 원래는 한쪽 손으로 그리고 한쪽 발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긴 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영상을 찍으실 텐데, 근데 왜 두 발로 하고 두 팔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익히는 게 좋으냐? 네, 그런 부분들은 운동은 한 가지로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음식도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두 팔과 두 다리로 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런지를 그런 식으로 보행 패턴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행 패턴을 할 때 뒤꿈치가 달 때 엉덩이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앞꿈치가 닿았을 때 몸을 약간 앞으로 밀어주기 위한 엉덩이가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 허벅다리라든지 내 뼈로 버텨주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거를 런지를 할 때 내 보행 패턴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려갈 때, 런지를 할 때 내려갈 때 유연성이라든지 다리 앞쪽 근육이 너무 당긴다든지 뒤쪽 근육이 너무 당겨요. 그러면은 내려갈 수 있는 위치까지만 내려가세요. 굳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처음에 차근차근 하면서 내려가는 것도 유연성도 제고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런지에 대해서 일단 가볍게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런지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추후에 다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